Hi there, welcome to Grammar Point. Today we talk about participial adjectives. Participial adjectives. 한국말로 분사 형용사. 오늘의 주제는 분사 형용사입니다. 분사 형용사는 무엇인가? 분사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과 아울러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사가 다 형용사는 아닌 것이지요. 하지만 그 중에도 정말로 형용사가 되어버린 분사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사 형용사, participial adjectives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사 형용사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요? 이 두 문장을 봅니다. That house is burning. 이것은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hat story is shocking. 이것은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구조가 서로 다른 형식을 만든다는 것은 학습자에게나 또 문법을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사는 형용사라는 입장에서 이 두 문장을 다 이형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또 진행형은 문장의 형식을 바꾸지 않는다 했으니 둘 다 일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비단 이렇게 형식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puzzling students는 맞고 puzzling questions는 맞고 puzzled students는 맞는데 puzzled questions 이건 왜 안 되는가?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의미적 차이를 구별하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사와 분사 형용사의 차이점, 그 개념적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분사의 특징을 알아보고 형용사의 특징과 비교해 봅니다. 먼저 분사의 기능을 알아봅니다. 기능, 이 function이란 말은 다른 말로 역할이다, 용법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분사가 문장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어떠한 역할을 맡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분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비동사와 더불어서 본동사 역할을 하며 진행형 또는 수동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용법을 가지고요. 또한 부사절을 변형한 분사 구문으로서 부사적인 용법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즉 형용사적인 용법을 분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사가 곧 형용사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즉 형용사의 기능을 가진 것과 형용사의 특징을 가진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용사의 기능은 문장 속에서 형용사의 역할이나 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펑션을 보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수식어로서의 역할이죠. 두 번째, 보어로서의 역할, 같은 문장의 필수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사실 형용사 외에도 투부정사나 분사 역시 이러한 형용사적인 용법을 지녀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용사도 아니면서 형용사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형용사 상당어구, adjectival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형용사와 구별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형용사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가운데에도 형용사만이 가진 특징, 그것을 가진 품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형용사만이 가진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교 최상에 따른 변화를 한다. 즉 부사와 더불어서 비교급, 최상급이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very, quite와 같이 형용사만을 수식하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장 속에서의 역할이 아니라 형용사라는 품사가 가지는 고유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용사의 function, 기능과 형용사의 특징, features를 다 가진 것, 그것이 진짜 형용사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한정사는 형용사로 분류하지만 비교 최상급이 없으며 very, quite 수식을 받지 못하고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형용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형용사에 관한 일체의 논의에서 소유 형용사, 관사, 의문 형용사, 지시 형용사, 부정 형용사, 관계 형용사 등의 한정사는 일체 제외를 하고 말을 합니다. 물론 형용사들 중에는 의미적인 이유로 perfect, dead, right, left, wrong과 같이 최상급 비교급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용사 부사 이외의 품사에서 최상급 비교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비교 변화는 오직 형용사 부사만의 고유 굴절입니다. 마치 과거형은 오직 동사에만 존재하고 복수형은 오직 명사에만 존재하는 것 같은 원리의 바탕을 둔 굴절의 원리의 바탕을 둔 품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분사는 형용사로서의 역할, 기능, 펑션은 있습니다. 수식하는 용법이 있고 또 보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분사는 형용사로서의 특징은 지니지 않습니다. very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비교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사 이꼬르 형용사, 현재 분사 이꼬르 형용사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VING 형태, 즉 현재 분사와 같은 모습의 형용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사 형용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러한 분사 형용사가 분사와 모습이 같아서 이렇게 현재 분사 이꼬르 형용사라고 하는 잘못된 등식을 맞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치사 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기능이 있지만 그렇다고 전치사가 형용사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의 이전 포스팅 필수부사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상단에 카드를 통해서 필수부사를 들어보실 수 있으며 또한 이 비디오 토크 제일 마지막 부분 최종 화면에서도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동명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지만 명사는 아니다라는 점도 기능, 펑션과 특징, features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명사가 되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building, meaning, painting, drawing 등과 같은 예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본디는 동명사로서 명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사의 역할을 하던 VING형의 동명사가 완전히 명사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이 순간은 바로 동명사가 명사로서의 역할, 펑션뿐만 아니라 명사로서의 특징, feature를 가지게 되는 순간이며 이 명사만의 특징, 그것이 바로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buildings, meanings, paintings가 가능한 순간에 이들은 이제 동명사가 아니라 완전히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동명사, 명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명사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분사 형용사라는 말도 조금은 모순입니다. 분사 형용사는 완전한 형용사, 그냥 형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하던 것이 비교급이 가능해지면서 완전히 형용사가 되는데 여전히 분사와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동명사와 명사가 완전히 구별되듯이 분사와 형용사 역시 완전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칭은 분사 형용사라고 하지만 분사 형용사는 분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다만 그 기원이 분사이고 그 모습이 분사를 닮았을 뿐입니다. 분사 형용사의 대표적인 예는 감정동사의 현재 분사형과 과거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은 ing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과거형 ed와 구분하기 위해 en형으로 말하는 관례를 따릅니다. 이들은 very, quite와 같이 형용사만을 수식하는 부사의 수식도 받고 more shocking, most shocking처럼 비교 최상급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주로 감정동사의 과거, 현재 분사형이 분사 형용사의 주종을 이룹니다. 감정동사는 it, 동사 me에 들어가는 타동사로서 의미적으로는 이 구조에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감정이 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surprise, shock, puzzle, confuse와 같은 것이 들어가며 6에 들어갈지라도 감정의 의미가 없는 kill, cover, beat, carry, push 등의 형태는 감정동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동사의 현재 분사형과 과거 분사형이 다 분사형용사로 쓰일 수 있으며 주어 is ing형은 주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주어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나에게 현재 분사의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게 한다. 감정을 유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어 비동사 en형, 즉 과거 분사형의 분사형용사는 주어가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만이 주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My teacher is tiring.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선생님은 남을 피곤하게 만든다. 피곤감을 유발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My teacher is tired 하면 선생님 자신이 피곤감을 느끼는 거니까 선생님이 피곤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우리 선생님 참 피곤해요 라는 말이 선생님이 피곤감을 느낀다는 이 의미와 더불어서 선생님이 나에게 피곤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이런 의미가 둘 다 들어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이렇게 의미를 나누는데 조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The game is exciting. 그 시합이 남에게 흥분감을 느끼게 한다. The man is excited. 그 사람은 자기가 흥분감을 느낀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물이 주어 자리에 온다면 비동사 뒤에는 과거 분사형의 분사형용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대상이 감정을 느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e is puzzling 그러면 그 사람이 남에게 남을 헷갈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He is puzzled 그러면 그가 스스로 헷갈린다. 그가 혼동감을 느낀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It is puzzling 그러면 그것이 남에게 혼동감을 일으킨다. 즉 남을 헷갈리게 한다는 말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it is puzzled 그러면 그 자신이 혼동감을 느낀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it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대상, 게임이다, 수업이다, 연설이다, 질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표현은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명사 앞에서 수식할 때도 a confusing teacher 이란 말은 a teacher who is confusing 하니까 나에게 혼동감을 일으키는, 남을 혼돈시키는 선생님이다. 이런 말이고 a confused teacher는 a teacher who is confused 그래서 자기가 혼란을 느끼는, 자기가 혼동감을 느끼는 선생님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어서 a confusing question 그러면 a question which is confusing 그래서 남에게 혼돈감을 일으키는, 남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제다. 이런 말이 가능하지만 a confused problem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A problem which is confused. 그래서 which가 뭡니까? 주어 problem이죠. 그런데 이 which가 당혹감을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둘을 구분을 하면 현재 분사형의 분사형용사 ing형은 주어가 누군가에게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en형의 과거 분사형의 분사형용사는 주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의 설명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뜻 차이를 전달했습니다. 어떠한 설명이든 마음에 들면 그 쉬운 설명을 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동안에,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다 판단하고 다 구분해서 더 이상은 이제 혼돈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이 설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사형용사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만 적어봐도 exciting, excited, puzzling, puzzled, tiring, tired, confusing, confused, pleasing, pleased, embarrassing, embarrassed, interesting, interested, boring, bored, amazing, amazed, surprising, surprised, puzzling, puzzled, depressing, depressed, astonishing, astonished, annoying, annoyed,
frightening, frightened, satisfying, satisfied, shocking, shocked, tempting, tempted, worrying, worried, convincing, convinced, relaxing, relaxed, fascinating, fascinated, frustrating, frustrated. 참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을 억지로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 원리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동사의 분사형이 분사형용사의 주를 이룬다. 감정동사는 어떻게 식별하느냐? 일단 it, 동사 me처럼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 동사의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형으로 감정 관련의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비교흡이 가능한 분사이다. 이 세 가지 점을 기억하시면 tempting, pleasing,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마킹을 해놓은 것은 이게 감정과 관련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애매한 것 같아서 표시를 해놓긴 해놨습니다만 그건 제 주관적인 표시입니다. 그런 것이 감정 동사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런 분사를 볼 때 앞에 비교급이 있는가, very라는 말이 붙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네, 정리를 해봅니다. 분사 형용사는 분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지만 형용사가 되려면 형용사로서의 특징인 비교급, 최상급의 굴절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사 중에 일부 완전히 형용사로 변해버린 것을 분사 형용사라고 합니다. 분사 형용사는 모든 분사가 다 형용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시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That house is burning. 이 burning은 very라는 수식을 받을 수 없으며 more burning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burning은 분사 형용사가 아니라 그냥 준동사인 분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행형이며 동시에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that story is shocking. 이 shocking의 경우는 more shocking, most shocking처럼 비교급이 가능하고 또 very shocking처럼 very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보호 역할을 하면서 전체 문장은 이 형식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좀 더 복잡한 경우를 봅니다. He is annoying. 이 annoy도 it annoys me 이 말이 가능하고 감정에 관련된 것이고 비교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e is annoying 하고 말할 때 이것은 분사 형용사로서 전체 문장은 이 형식이 되겠죠. 그런데 he is annoying the tourists 하고 이 tourist가 딱 붙어버리는 순간 분석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tourist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여기에서 annoying은 타동사이어야 하죠. 그래야 the tourist라는 목적어를 가지게 되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는 3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서 이 앞에 very를 붙일 수 없으며 비교급도 안 된다는 것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예, 또 다른 페어입니다. He was surprised. 이 surprised는 분사 형용사로서 이 문장은 이 형식입니다. 그러나 He was surprised by the clown.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by the clown이 수동태의 행위자가 되어서 여기에는 수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은 일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동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by가 아닌 다른 형태를 쓰죠. 그래서 be surprised 뒤에는 at가 온다든지 be pleased 뒤에는 with가 온다든지 이런 형태가 바로 수동문이 아닌 이것을 일부 학자들은 의사수동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는 큰 관심은 아닙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사 형용사는 점차 확대되고 발전해서 요즘에는 감정동사가 아닌데도 분사 형용사로 변해갑니다. 앞에서 말한 it 동사 미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이기는 하고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의미가 아닌 형태가 점차로 분사 형용사의 모습으로 쓰입니다. 주로
과거 분사 형태의 분사 형용사가 월등히 많습니다. advanced, complicated, focused, motivated, dedicated 이런 말들이 비교급을 가지면서 소위 말하는 분사 형용사의 특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very, quiet의 수식을 받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완전한 형용사의 특징과 용법, features와 functions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형도 뭐 relating이라든지 혹은 motivating이라든지 이런 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이처럼 분사 형용사는 계속 늘어가면서 이미 감정 동사의 영역을 넘어가고 있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직 감정 동사의 분사형만이 분사 형용사다라고 제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제가 지난번에 필수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치사 구가 형용사적인 용법을 가지나 형용사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야기했던 내용을 위에 링크로 걸어 놓았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Okay, so much for today. I'll see you again in another video clip. Bye bye.